네, 이번 시간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치월장입니다. 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이 성공 취업의 길로 이끌어 주실 끝장 코치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부터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우리 안지연. 네. 안지연 씨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바빴죠? 네, 바빴습니다. 저번 주에 그 SO일 네. 자소서를 쓰고 여러 가지 자소서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쓰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지난주가 첫 출연이었는데 출연 후에 어때요? 좀 마음가짐이 달라졌나요? 주변 반응도 궁금하고요. 친구들이 연예인 데뷔하는 거 아니냐고 네. 방송 출연한다고 그래서 너무 좀 웃긴 저의 흑역사가 될 것 같기도 아니에요. 하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조바심도 생기고 자랑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저기 그죠? 연예인 꿈도 꾸지 말고 취업 열심히 하세요. 준비. 알겠죠? 네. 예.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안지연 씨가 보니까 뭐 예쁘죠. 또 학점도 괜찮고. 그래요. 예, 뭐 빠지는 데가 없는데 왜 취업을 못 할까? 저희가 좀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 요즘 취업 굉장히 잘 된다고는 이공계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연 씨의 어떤 취업의 약점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임기만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난 방송에서도 안지연 씨에 대한 취업 전략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전자전파공학과라는 좋은 전공을 네. 나왔었죠. 좋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세부 전공과 직무를 잘 연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 정보에 대한 정보 분석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떤 직무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네. 특히 오늘 좀 다룰 내용인데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겠다라는 네.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지연 씨 기존 자소서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자소서 뭐가 문제인가요? 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자소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안지연 씨가 30군데 이상에 대한 취업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근데 그러한 자소서를 좀 분석해 보는데 특히 안지연 씨가 어려워했던 항목들 위주로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일치월장에서 다루었던 자소서 관련 주제는 제외하고 오. 그래서 특정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우리 안지연 씨에게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안지연 씨는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다 어려웠겠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에게 무슨 도전한 경험을 쓰라든지 뭐 어떠한 경험을 쓰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에세이 형식으로 된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대외 활동이 한 적이 없고 제가 학교, 집, 도서관 이런 아이고. 식으로 네. 활동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공부만 네. 그냥 학교 수업에만 열중했던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도전한 경험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관지어서 제가 쓸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잘 못 찾겠습니다. 굉장히 착실했네요. 네. 그게 진짜 확실해요? 집, 학교, 공부. 조금 놀긴 했는데 네. 거의 집 학교? 아유, 굉장히 근데 착실한 학생이었군요. 그래요. 이런 착실함이 네. 요즘은 이렇게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경험을 요구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쓸 경험이 없다. 아마 많은 취준생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기존의 자기소개서 어려웠다는 자기소개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지연 씨의 기존 자기소개서입니다. 무에서 유로 만들기 위한 나의 얼음물 팔기 도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수익을 창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광교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물을 파는 곳이 없어 목말라 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공원에 가서 얼음물을 팔자는 큰 계획 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음물을 구매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산출하고 공원까지 운반하는 유통 비용, 소비자가 구매하는데 합리적이고 수익성 느낄 수 있는 정가를 정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끝낸 후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는 자리를 선점한 후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만에 50병을 팔았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무해 상태에서 류를 창조해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작은 얼음물이라는 제품을 팔기 위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건데, 그래요. 물 팔았던 경험이 있네요. 뭐 경험 있네요. 독특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쓰려고 했는데 코치님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지적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자, 저기 들어볼까요? 예, 왜 괜찮은 건데 이거? 예, 잘한 점으로는 일단은 스타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접근해 나갔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잘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도전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단발적인 그리고 자기 혼자 잘한 경험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가 좀 떨어집니다. 만약에 다른 여타의 도전과 관련된 경험이 없었다면 이 경험도 뭐 상세하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더 좋은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경험은 조금 더 2순위 또는 차순위로 밀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예. 저 북청 물장수처럼 예. 뭐 지하 안반수를 개발해가지고 예. 그쪽에 계속 이제 물의 어떤 그 라인을 예. 다 이렇게 뭐 수급을 했다. 예.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단번에 한 번은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물이 잘 안 팔렸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물을 더 많이 팔게 되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건 일회성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2회성, 3회성이었다면 도전 경험은 되겠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우리 안지현 씨가 생수 그래요. 회사 사장 될 뻔했어요. 물론 좋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너무 단발적이다. 그래서 2순위, 3순위로 좀 밀어 놓으셨는데 비슷한 고민 취업 준비생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경험에 대한 거 요즘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경험 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경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을 딱 하면 항목부터 바로 그냥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 경험이 아니라 준비 과정으로서 경험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네. 거기에서 유효한 경험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나는 쓸 경험이 부족하다, 없다 이런 상태에 빠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안지현 씨, 제가 그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경험 정리 양식을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오늘 준비해 왔었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것들이 그래요, 얘기해봐요.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그 시기에 따라서 경험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현 씨가 이제 대학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학 경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표를 볼까요? 어떤 과목을 들었고 또 주요 활동들은 뭐가 네. 있었는지 경험 정의 양식을 통해서 또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정리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볼까요? 그거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네요. 우리 안지현 씨의 대학 경험 정리입니다. 네. 아이고, 수강 과목 있고 수강 과목 맨 밑에 보니까 그 저기 물리전자, 반도체공학 졸업 논문 그게 눈에 띄고 또 옆에 아르바이트 보니까 이자카야 서빙, 마트에서 초콜릿 판매 이런 거, 그리고 사회활동, 광교 호수공원 얼음물 팔기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사건이 있네요. 졸업 논문 같이 하는 사람 한 명 빠짐. 이 뭔 소리야? 그다음 반도체 공정 기술 교육 이수. 그다음 사건 경험 2 보니까 또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DSP 실험팀의 프로젝트. 이런 게 있네요. 아니 뭐 없다고 하더니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설명해 보세요. 꽤 많아요. 네,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경험맵 한번 설명을. 네. 제가 물리전자랑 반도체 공학 이 졸업 논문 관련은 거의 3, 4학년 때, 고학년 때 들었던 이수 과목들이고요. 네. 그리고 1, 2학년 때는 주로 스킨스쿠버 동아리에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학년 때는 거의 아르바이트를 판매 아르바이트나 그리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런 아르바이트를 위주로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경험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그 도전적인 경험이랑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될지를 제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아 내가 생각보다 그래도 경험이 있네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들었어요? 어때요? 좀 제가 한 게 있구나. 제가 좀 괜찮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본인이 그래도 뭔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네, 저는 네. 그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니까 네. 얼마나 짜내고 짜냈으면 외국인하고 대화한 것까지 적어놨어요 지금.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정말 할 말이 없었구나. 아니 어떻게 저 비행기에서 외국인 대화한 거 이거 뭐 큰 도움 됐습니까?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에 대해서 되게 신기한 사람? 신기한 존재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점을 네. 느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보니까 정말 경험이 많구나 생각보다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확실히 고민이 뭔지 알겠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경험은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다. 예, 네. 몇몇 지원자들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어떤 확실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못 찾아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서도 안지현 씨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그래도 임팩트 있는 경험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짜내고 짜낸다면. 자, 우리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1일기 때 혹시 선준 학생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선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잖아요. 네네. 군복무를 했는데 군복무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톱, 그라인더, 뭐 아시바 파이프를 절단해봤다든지 맞아요. 용접까지 기술이 익혔다고 했었잖아요. 본인은 그걸 흘려버린 경험이었었거든요. 근데 1분 자기소개에도 쓸 만큼 본인의 학습 지향성 또는 한 번 일을 맡으면 끝까지 처리한다는 근성 이런 것들을 갖다 뽑아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정리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커다란 경험을 좀 쪼개보고 나눠서 생각해 본다 이런 말이 좀 인상 깊습니다. 그럼 우리 저 안지현 씨를 좀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쪼개보고 나눠본다는 말은 예, 예. 재해석하라는 말들이거든요. 아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학생들 경험들 보면은 판매 아르바이트라든지 네. 아니면 팀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번 떠올리면 단기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이 뭡니까? 이런 역량은 제가 보기에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키웠다라고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하지만 내가 고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많이 팔아보려고 하고 주인 아니면 사장님을 좀 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거는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조점을 더욱더 집중을 한다면 그건 목표 달성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그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더 강조한다면 그건 창의적 사고로도 접근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경험은 2가지 또는 3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강조점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재해석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판매도 있고요. 또 흔한 게 팀 프로젝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어떻죠?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팀 프로젝트 하면 떠올리는 경험 제일 직관적으로 팀워크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나 식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팀 프로젝트를 하면 누가 중간에 한번 빠진다거나 하면 보통 팀워크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어려운 과제에 분명히 봉착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내가 나를 한번 세본다거나 아니면 외국 논문까지 뒤져보면서 아니면 대학원생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본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다면 이건 열정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자고 했을 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는 도전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눈으로 시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현 씨도 이번에 경험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사실 기존의 자기소개서 우리가 봤지만 광교 호수공원에서 얼음을 팔았던 거 그걸 좀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써보니까 이런 걸 좀 강조하면 좋겠구나 생각난 게 있어요. 새롭게? 새롭게 네. 생각난 거는 제가 팀 프로젝트 했을 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명이 원래 3명이서 하는 팀 프로젝트인데 2명으로 하게 됐어요. 한 명이 시험 준비 때문에 참여를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추진력을 발휘한 경험으로 어떻게 했어요? 제가 2명이서 그냥 해보자고 저 힘들었지만 그때 네. 시험 기간이 겹쳐서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우리 둘이서라도 해보자 해서 도서관에서 밤도 새가면서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까 그 쭉 경험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더 내가 강조하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였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조한 부분을 또 빨간색으로 네. 표시를 해놨군요. 예. 대표님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 빨간색 동그라미. 네. 그거는 더 좀 우선순위에 두면 좋겠다라는 경험들인가요? 그 3개, 4개의 핵심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라고 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타 기법으로 좀 더 풀어보라고 일단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하고 관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직무와 관련돼서 1순위, 2순위 이걸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안전 씨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저를 찾아왔을 때 네. R&D 직무를 먼저 제 1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학부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R&D 직무를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 졸업생 여성 지원자로서 네. 저는 품질 관리 직무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했었고, 네. 자, 이 품질 관리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품질 관리는 분석력이라든지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